윤석열 정부는 일관되게 긴축, 감세 이게 이제 건전 재정이라고 하는 이게 단순 도식 딱 이게 이제 그려놓고 이게 지속 가능한 재정이다. 이게 유일한 해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재정 정책, 경제 정책을 일관되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속 가능한 재정의 모순은 훨씬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경제죠. GDP 성장을 견인해서 국가 부채의 비중을 줄이고 또 무슨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이런 이 정부의 규모를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따지는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서 시장 원리가 잘 작동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장 원리가 잘 작동하지 않는 예를 들면 사회 서비스나 이런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고 이럴 때 일을 잘하는 정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른바 효율적인 정부. 네,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를 가만히 보면 어떤 역할보다는 규모에만 이렇게 집중을 해요. 그래서 긴축과 감세를 일관되게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먼 산 이렇게 길게 보고 멀리 보고 어떤 경제 정책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주 근시안적이에요. 그래서 3년 세월을 허송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제 전망도 실패하고 그런 거죠. 뭐 우리 오늘 뭐 하도 많이 나왔는데 3분기 경제 성장률 0.1%, 1분기에 1.3% 깜짝 성장 수치가 나오니까 난리들이 났어요. 근데 2분기에 마이너스 0.2%, 3분기 0.1%. 그리고 2분기 경제 성장률에 마이너스 0.2 이런 성적표를 받았는데 7월 달에 기재부는 2.2에서 2.6으로 상향 조정을 합니다.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데 3분기에 0.1% 성장률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은마저도. 근데 현실은 아주 참담하죠. 장관께서도 우리 경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 이미 이때 6월 달이에요. 국제금융센터에서는 GDP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시티은행이나 스탠다드 차타드는 마이너스 성장도 전망을 해요. 그리고 8월이면 3분기 한 절반 정도 지난 시점인데 이때쯤이면 부총리나 기재부는 충분히 예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계속 장밋빛 전망이에요. 아주 뭐 좋다는 이야기만 해요. 근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경제 주체들의 이른바 경기 심리 지수 요 기준치가 100을 넘어선 적이 없어요. 심지어 11월에 신산업 기업 심리 지수 전망치는 89.8로 전월보다 2.8% 또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총리와 부총리와 정부만 경제가 회복된다, 내수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이 낙관론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년 연속 세수 결선이 되고 재정 지출을 확대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땜빵하는 거고 있고 현실적으로 정부의 역할들을 기대할 수 있냐 이런 이제 참 이 불신이 있는 거죠. 지금 고용 뭐 좋아졌다고 막 자찬하고 있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전혀 아니잖아요. 다 뭡니까 정규직 일자리는 뭐 14만 7천 개나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53만 3천 명이나 줄었고 그러니까 지표만 완전 고용에 가까운데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게 다 엉망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고령층의 뭡니까 일자리, 단기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저 이해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청년도 정규직 일자리가 줄고 있고 우리 경제의 허린 주축인 40, 50대마저도 우리 제조업에서는 일자리가 확 줄고 있어요. 그리고 이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질 낮은 단기 일자리
그리고 노동시장을 아예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무려 250만, 260만 가깝게 되잖아요. 구직 담념자. 그러니까 그냥 수치만 뭐 사상 최대의 고용률, 그 다음에 뭐 완전 고용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부채 심각하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성장의 동력이었던 수출도 지금 위기 징후가 속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전부 다 구조의 문제인 거거든요. 구조. 근데 우리 정부는 이 구조에 천착하지를 않아요. 다 임기응변이고 땜빵이고 그래요. 그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보고서 10월 24일 우리 경제에 의미심장한 예언을 하나 합니다. 최근 수출 데이터는 성장을 위해 외부 부문, 이게 수출이죠, 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가운데 GDP 성장의 구심점이 점진적으로 내수로 전환되어야 된다. 이런 예측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측도 하고 또 뭡니까 권고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내수가 확 늘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뭐 저희가 물가 안정 기조가 되면은 저희가 2분기, 3분기에서 실질 임금하고 실질 소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내수가 어느 정도 회복될 걸 기대하고 있고 그거 관련된 또 정책도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수를 지금 정부 정책은 내수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어떤 획기적인 정책들 이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내수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발표했던 것들 이것들은 전부 다 과거에 했던 것들 지금 재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0월 달에 10월 2일인가 발표했던 것들. 네, 뭐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김태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